태양이 수소의 핵 융합 반응으로 분출하는 에너지는 과거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 70조 개가 매 초마다 폭발하는 엄청난 위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태양으로부터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지구에 도달하는 에너지는 그중 극히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실로 막대합니다. 1제곱미터의 면적에 내리쬐는 태양 에너지는 1kW에 달합니다. 만약 그 에너지를 100% 전기 에너지로 변화시킬 수 있다면 가로 세로 각각 8m 정도의 면적이 받는 태양 에너지로 전기 자동차를 1시간 만에 완전히 충전시킬 정도의 에너지에 해당합니다. 무한한 태양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시킴으로써 이산화탄소의 풋프린트를 줄이려는 노력은 최근 10년간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왔으나 일조량이 큰 사막과 같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태양광의 설치 규모에 비하여 실제 생산량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태양광은 발전을 멈추기 때문에 24시간 동안 안정적인 전력 생산을 위해서는 태양광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전력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1년 평균으로 측정해보면 하루 24시간 중 평균 2.5시간 정도만이 제대로 된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으므로 연평균 가동률은 10%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장기간 동안 흐린 날씨가 계속될 경우 태양광 발전은 거의 사용하기 힘들게 되므로 그런 의미에서 매우 불안정한 전력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양광 발전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우주 공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그곳에서 하루 약 24시간, 1년 365일간 생산되는 전력을 마이크로웨이브나 레이저를 이용하여 지구로 전송하는 방법이 최근 미국, 영국, 일본 그리고 중국 중심으로 활발히 연구되기 시작하였으며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후인 2050년이 상용화 목표 시점입니다. 과연 이러한 방식은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까요? 그냥 공상과학에서나 나올 만한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오늘 테크트립에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테크트립을 시작합니다. 날씨 및 지구의 자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태양광의 단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우주 공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그곳에서 생산된 전력을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하여 지구로 전송하는 방안이 1971년 특허에 처음 등장하였고 미국 나사에서도 그 방식을 연구하였으나 우주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비용과 실제적으로 에너지를 전송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의 결여로 1980년도에 연구는 중단됩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워밍에 대응하기 위하여 탄소 풋프린트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재사용이 가능한 상업용 로켓의 등장으로 우주 기반의 태양광 전력 생산, 즉 SBSP의 개발이 미국, 유럽,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우주 기반 태양광 전력 생산, 즉 Space Based Solar Power를 SBSP로 약칭해서 부르겠습니다. SBSP의 구성 요소는 태양광을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태양전지, 수확된 전기를 마이크로웨이브로 변환시키고 지구로 전송하는 장치, 그리고 우주로부터 마이크로웨이브로 전송되는 에너지를 지구상에서 받아들이는 안테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주에 설치되는 장치들은 로켓을 이용하여 400에서 900km 상공을 Low Earth Orbit으로 부품을 운송한 후 조립을 하게 됩니다. 조립을 마친 SBSP는 수송 로켓에 의하여 지구로부터 약 36,000km 떨어진 정지궤도로 이동하게 됩니다. 정지궤도에서 SBSP는 지구의 자전 속도와 동일하게 자전을 하며 지구에서 먼 거리에 위치하게 되므로 지구가 태양광을 가리는 시간은 약 70분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하루 24시간 중 약 23시간 동안 태양광을 받아 발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SBSP를 실용화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우주로 쏘아 올리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1기가와트, 즉 원자력 발전소 1기 정도의 출력에 해당하는 태양광 패널만의 무게만 해도 2만 톤에 달합니다. 이제는 퇴역한 스페이스 셔틀을 이용하여 태양광 패널을 우주로 보낼 경우 1kg의 무게를 이송하는데 19,800달러의 운송 비용이 소요되므로 2만 톤의 운송 비용은 2천억 달러, 즉 200조 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1기가와트급 원자력 발전소 설치 비용 60억 달러, 즉 6조 원에 비하면 아무리 탄소 중립이 중요한 이슈이지만 SBSP는 예선 탈락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재사용 가능한 로켓의 상용화가 가능함에 따라 지구 궤도로의 운송 비용은 과거 10분의 1로 낮아졌습니다. 즉 1kg의 운송 비용은 약 1,900달러가 됩니다.
그러므로 태양광 패널 2만 톤의 운송 비용은 20조 원으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비용이며 전혀 실용적이지 못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태양광 패널의 무게를 줄이는 방법이며 가장 현실성 있는 방법이 실리콘 계열의 태양전지 대신 LED와 유사한 구조를 갖는 3호적 태양전지, 즉 갈륨 아세나이드 계열의 태양전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3호적 계열의 태양전지는 실리콘 계열의 태양전지에 비하여 효율이 2배에 달하는 40%대의 높은 효율을 가지고 있으며 유연한 형태의 초박막화가 가능하여 무게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1kg의 무게를 갖는 3호적 태양전지 패널은 5kW의 발전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패널 무게만을 고려한다면 1000톤의 3호적 태양전지는 5GW에 해당하는 발전 용량을 나타내므로 운송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3호적 태양전지는 복잡한 구조와 고가의 생산 장비 때문에 지구상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실리콘 계열의 태양전지에 비하여 200배 이상 비싼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3호적 태양전지는 자기 면적의 500배에 달하는 면적이 받는 태양광을 집속하여 발전하더라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벼운 고분자 반사 필름, 즉 고분자 거울로 제작된 초대형 반사판 어레이를 사용하여 태양광을 집속한 후 그것을 3호적 태양전지에 비추어 발전을 한다면 가격 또한 크게 문제되지 않게 됩니다. 현재 우주공간에 사용되는 태양전지는 160kW의 출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태양전지가 6,000개 정도 설치된다면 원자력 발전소 한 기 출력에 맞먹는 발전 용량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앞에서 언급한 초대형 반사판을 사용하고 3호적 태양전지를 사용하게 된다면 필요한 태양전지의 숫자는 이론적으로 100분의 1 이하로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혀 비현실적인 상상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에 관련된 다양한 해결 방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전송을 위해서 우주에 설치되는 송전 안테나의 크기는 지름이 1km를 초과하고 그 에너지를 받아들인 지상의 수신 안테나의 크기는 지름이 10km를 넘는 어마어마한 크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에너지 전송 장치의 소형화를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개발되고 있는 방법은 레이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1km 이상의 송신 안테나는 지름 2m가량의 레이저를 여러 개 사용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펠콘 9 로켓 사용 시 한 번에 적재 가능한 무게와 부피를 가지고 있으므로 가격 또한 드라마틱하게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최근 중국은 2030년 저 궤도에 실험적 SBSP를 띄운다는 목표를 2028년으로 2년 앞당겼으며 2030년에는 36,000km 떨어진 정지 궤도에 수십 킬로와트급 SBSP를 보낸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중 아마도 반 이상은 아직도 SBSP의 실용화에 의구심을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SBSP의 실용화 목표가 지금으로부터 30년 후인 2050년으로 목표하고 있으므로 그동안 더 많은 기술적 브레이크스루들이 나타날 것이며 둘째로는 SBSP를 주력하는 주 목적인 발전 이외에 이것을 무기화하려는 노력들이 병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SBSP의 개발을 다시 서두르게 된 것이 새로운 냉전 시대의 도래와 무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02년 개봉된 007 영화 Die Another Day의 한 장면을 보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